교회와 정치, 정치와 교회. 정치 이야기 좀 합시다. 기독교와 정치에 대한 이근영 작가의 책 오늘 공부를 좀 합니다. 기독교에서 오늘은 전례에서 해방까지 천주교가 먼저 한국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주교는 민중들의 거부감, 평등 사회를 바라는 사회적 욕구가 강력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천주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천주교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천주교는 외국 신부들의 선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천주교인이 된 조선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천주교의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만큼 정치, 나라와 종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첫째, 천주교는 적대적 관계였다. 둘째, 조선의 개방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천주교가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런 것이죠. 황사영 백서 사건, 역사에 나오는 사건이죠. 천주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외국의 조선 정부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했다. 이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외세를 불러들였던 것은 비판적인 의견이 있지만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 둘째, 프랑스 경우 일본 나라 조선과의 통상 관계를 열기 위하여서 외교 관계를 열고자 한 것과 대조적으로 조선의 프랑스 선교사들의 활동과 천주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조선 정부의 박해를 중단시키고자 외교 관계를 열었다는 것. 외교 관계를 열고자 했던 시작점이 이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천주교도 정치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개신교. 개신교가 천주교 이후에 들어오게 되었죠. 19세기 말에. 첫 번째는 개신교는 도입 초기에 조정과 미국 선교사들의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조선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료 활동도 많이 있었고요. 또 조선이 미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 둘째, 개신교는 신문명, 근대화, 애국, 민족주의, 정신적 기반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문명, 이런 것이 참 중요했던 어려운 시기였죠. 병원 설립, 학교 설립, 이 부분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개신교가 조선 민중들에게 안전지대 역할을 해주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참 어려웠던 시기에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민중들에게 안전지대 역할을 하면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동학농민운동도 있었고요. 청일, 노일 전쟁, 참 끔찍했겠죠. 이런 환경 속에서 한반도에 새로 들어온 개신교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전지대의
역할을 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런 것이죠. 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치유의 법권적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 시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교회의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한일 합방이 일어났던 1910년과 해방까지의 이 당시에 천주교는 일제에 순응했던 측면들, 개신교는 저항했던 측면들, 천주교는 합병 초기부터 확실한 정교 분리 방침을 정하여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여서 신사참배도 하였습니다. 합병 기간 중 일제의 종교 정책 시행으로 통제를 받았지만 일제 말기 전시 체제하에서 억압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일제 말기 한국 기독교는 교리적인 면에서 천황 숭배를 받아들이고 조직 면에서는 일본 기독교단에 소속되어 일제 이전의 기독교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런 격변기에 정치와 종교, 정치와 기독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는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정치와 기독교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